뭐 제일 출제 많이 된 학자분은 역시 콜버그 씨고, 콜버그는 또 재밌는 분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튜리의 정창호 교수님 이렇게 책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이시죠. 일정 연수 때도 저 배웠고, 그리고 뭐 블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제 은사님이시자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김국현 교수님께서 이제 공저자로 참여하셔가지고 블라지의 도덕심리학 정체성 이 책을 우리 한국에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블라지는 또 제가 있을 때는 그게 많이 배워지는, 이분은 뭐 특별히 없었어요. 콜버그가 많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그 학교마다 많이 그 중점적으로 배우는 그 학자들 학문 영역이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 학부모교 같은 경우는 물론 콜버그도 배웠지만은 그 뒤르켐하고 윌슨 쪽을 좀 많이 배웠고, 대학원을 가니까는 서울대학교 쪽을 가니까 정세우 교수님, 그 윤리교육 창시하신 선생님, 은사님은 이제 뭐 그쪽은 이제 콜버그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과정적인 측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받으셨죠? 오케이. 2015 교육과정 오신 분은 제가 학원에서 출력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무슨 학년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초등학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언제, 그러니까 몇 살 때 누구에게 언제 몇 살 때, 중학교 1학년 도덕이 1, 2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내용 요소에 대한 거예요. 내용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도덕으로 가면은 뭐 영역을 뭐 자신과의 관계 영역, 타인과의 관계 영역 이렇게 나누면서 뭐 성실과 뭐 핵심 가치는 성실이 있고 배려가 있는데, 내용 요소로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고 계시죠? 선생님들도 나눠드린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행동하기에 필요한 거는 무엇냐. 뭐 이런 거. 평화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용 요소로 배우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성취 기준. 12-생윤 막 이렇게 나가는데, 성취 기준을 좀 따져보면은, 성취 기준. 자, 뭐, 초등학교 도덕을 그냥 제가 핀 대로 볼게요. 저 9쪽에 보면. 사도, 1학년, 하학년 도덕 시간에 무엇을 배우며 도덕 공부가 왜 필요한지 알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범 사례를 통해 습관화한다. 뭐 이런 거, 성취 기준.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시면은, 우리 기간제 교훈을 해보신 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 교생 나가신 분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지금 교생 나갈 타이밍이라 많이들 바쁘신데, 이원 목적 분류표에 보면 성취 기준에서 뭐 다 그게 체크를 하는 란이 있어요.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없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성취 기준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론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아이들에게 면담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할 채택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교수 학습 방법적인 측면의 교과 교육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교육 방법 및 평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인지적으로 인지 정의 행동 평가 요소, 또 이원 목적 분류표 쫙 나눕니다. 이렇게 체크를 또 해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해보시면. 이 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부터 한 10년, 8년 정도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싹 보니까는,
최근 동안에는 평가 영역이 사실상 안 났더라고요. 최근에는 평가,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스시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나고 어떤 수업 모형을 딱 주어지고 교실에서의 상황을 주어주고 뭐 김교사가 뭐 박교사가 최교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수업 모형이 좀 많이 좀 등장을 좀 하는 모양새가 좀 있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만 다 하면 우리 학부 정규 한 학기 수업 시간 되고 이거 안 보이시죠? 교육 과정 말고 두 번째로 자, 도덕 심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도덕을 인간의 그 내면의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다룰 분들이 도덕 심리학자 분들이 좀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지금부터 너무 이론적으로만 깊게 나가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얘기만 또 너무 깊게 나가면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무슨 물론 뭐 사회과 역사가 포함이에요. 야, 이거 그냥 일반 교육학 얘기만 해버리네. 이런 느낌도 좀 제가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린 도덕 윤리교육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분들이 앞으로 학자를 중심으로 좀 본다면, 선생님 보이시죠? 선생님 색깔 보이세요? 보여? 예, 보이긴 해요. 이거는 제가 교재 안 나오면 드렸어요. 신경 안 쓰셔도 이걸로 보세요, 선생님. 콜보그는 우리 윤리 교과 내용학에 있어서 가장 그 메인 인물이신 임마누엘 칸트, 오늘도 나오십니다. 칸트와 같은 인물이십니다. 콜보그 모르면은 시험 못 본다고 봐야 돼요. 콜보그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큐리에, 블라지, 나딩스, 통합교육, 인격교육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배려윤리, 길리건 막 이렇게 막 나가는데 나딩스도 시험에 났죠. 작년에. 그리고 레스트는 저 때부터도 많이 났습니다. 레스트. 그래서 레스트도 모르면은 큰일 난다. 그리고 콜보그 났잖아요. 이번 시험 문제. 도덕적 분위기, 도덕적 풍토. 콜보그. 그 다음에 프로이트, 에릭슨, 스키너, 윌슨, 호프만, 피터스, 하이트, 뉘르켐, 반두라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시죠? 이거는 선생님도 아시죠? 이분들은 일반 교육학에도 좀 가까운 편이고 그 다음에 저기도 가깝습니다. 초등 도덕교육 쪽에 좀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책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커리큘럼 과정에는 이제 책 이름, 현직 교수님들 중심으로 좀 분류를 제가 좀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뭐 어느 대학교 뭐 교수님 임용고시 출제도 많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현재 교육과 교육학을 만드신 그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님의 이론을 갑자기 확 들어갔다가 물론 한 2년 정도 한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내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려운 늪에 빠진다는 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선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다음 정도는 이렇게 교과교육 특히 이제 뭐 도덕 심리적인 측면도 포함해가지고 좀 학자들께서 주요 학자들께서 무슨 얘기들을 하셨고 그리고 도덕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거는 옛날부터 제가 이미 선생님 시작했을 때도 이건 평가에서도 나와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사회라. 수행평가에서도 나와요. 수행평가에서도 이거는 인지, 리카그니션 알죠? 정의, 이거 뭐예요? 마음, 의지,
행동은 알죠. behavior, action. 진짜로 뭘 하는 거. 근데 인지적인 그 도덕 교육에서 인지적인 접근을 하신 분이 듀이, 피아제, 콜보그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피아제 가게 되면은 비고츠키랑 연결돼가지고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 되는데, 비고츠키는 저희 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아마. 13년, 4년 사회적 구성주의 나왔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근접 발달 영역도 나왔고, 근데 이거는 일반 교육학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듀이, 피아제, 콜보그 여기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이게 일반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이거 왜 여기 나오지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윤리교육과의 장점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임용고시를 딱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임용고시에서 일반 교육학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0% 가장 평균 점수가 교육학 평균이 높은 그룹 과목이 우리 윤리교육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후배들 굉장히 많잖아요. 수학, 음악, 체육, 생물 뭐 되게 많잖아요. 기술 뭐 많은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부터 교육학 보면 정말 뭐 예를 들면 수학 포기한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과락만 면하자. 과락만. 왜냐면은 너무나 달라. 막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실험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만 딱딱딱딱 답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다가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좀 헷갈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그룹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건 많이 봤던 거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접근을 하신 분 중에는 칸트도 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어떤 책으로 접근을 해드릴까 했는데 부산대학교 제 수험생 분들 중에는 부산대학교 분들 꽤 계십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수강 신청 인원 제가 확인한 것만 23분이신데 거기도 부산 분이 제가 성함은 몰라요. 성씨만 나와요. 성씨가. 그리고 부산, 서울 뭐 이런 거에만 나오는데 꽤 많이 계셔요. 꽤 더러가 아닌데 꽤 계시는데 이 지금 도덕이론과 윤리사상 사상가 오 분으로부터 이제 우리 세 번째 커리큘럼 인트로덕션 도입부를 좀 시작을 하고 이제 계속 깊게 나가는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판까지 지금 제가 2판을 갖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정창훈 교수님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인지발달 이론 오늘도 우리가 좀 다룰 건데 피아제, 콜보그 나오고 신콜보그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때도 나왔다는 분 레스트, 튜리엘도 나오고 그리고 정신분석 프로이트도 나오는데 저도 프로이트 공부를 정말 막 신물이 나도록 했는데 이미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프로이트라는 인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프로이트 이론은 아시죠? 프로이트 딸이 또 신프로이트 이론으로 가죠. 좀 여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또 하죠. 그리고 그 나바에즈 도덕심리도 나옵니다. 도덕 스키마 개념 나오고 하이트도 나오고 인격교육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인격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유병렬 선생님이 여기서도 좀 이 수행인격 나왔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 유병렬 선생님도 알아요. 서울교대 교수셨고 교육대학교 교수신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안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라 이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번호도 있고 그 제가 교총에서 간 게 아니라 서울교총 회장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무슨 교사 행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교사 대표로 그 라운드 테이블에 맨날 뵈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유병렬 교수님을 뵀는데 최근에는 좀 뵌 지는 좀 됐지만 이제 도덕교육론,
유병렬 선생님 여기서도 시험에 나섰다는 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인격 교육을 또 굉장히 무시할 수 없고, 배려윤리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많네. 이거 다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윤도라 그러죠. 윤도. 이건 도해라 그러고, 도해. 예. 근데 이게 수험생분들의 한 60, 70, 70% 정도는 대부분이 정규? 그러니까 사범대학 커리큘럼, 그러니까 사범대학 재학생이시건 졸업생이시라 어떤 단순한 용어도 우리는 다 알아듣지만, 그 교직이수한 분들이시라든가 아니면은 편입하신 분들이시라든가 아니면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뭐 윤도니 도해니 이런 좀 이렇게 축약어 같은 거 잘 쓰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리학과 도덕교육인데 이 박병기 추병화 선생님인데, 박병기 선생님께서 은사님이시죠. 근데 원래 이분은 이분도 원래 제 목요일에 계시던 분이 아니라 딴 데 있다 오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 불교 문제 출제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분위기 있으세요. 분위기 있으신데 굉장히 제가 아는 바로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되게 진지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밝은 막 이렇게 친숙한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진지하시고 진실하신 것 같은 분이다. 그리고 추병현 선생님은 춘천교대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윤리학과 도덕교육도 1, 2가 있는데, 이 윤도라고 불리는 책은 보통 보면 수험생 분들이 아시죠? 1권을 좀 많이 보는데 2권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범대 출신이 아니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윤리과 교육의 30년 역사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볼 건 아니고, 교육과정의 뭐 의미 이런 것도 좀 시작해서 도덕교육의 3가지 접근 방법이 갖고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인지, 정의, 행동, 통합적 도덕교육. 이게 이 책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정, 행, 통합으로 그려보는 도덕이론과 윤리사상과. 그래서 피아제 얘기 나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뒤르켐, 듀이, 프로이트,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쭉 길리건, 콜버그 좀 나갑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윤리 교육이 있는데, 그 사이버 윤리는 생활윤리 같은 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임용고시에는 날만한 확률이라든가 빈도가 좀 거의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하고, 그 다음에 윤리학과 도덕교육 2는 2를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저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정보윤리학도 나오고 환경윤리 나오기, 불교윤리 나오긴 하지만 이거 박병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불교윤리가 하는 거. 근데 민주시민과 도덕교육 얘기 나오면서 이게 여기도 민주시민교육 빠지기도 어렵거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제가 교사를 막 시작했을 때는 시민윤리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활과 윤리가 됐고, 이것도 또 바뀐다 그러지만, 그런데 그 시민윤리 도덕교육 같은 경우보다는 지금 여기는 윤리학과 도덕교육 2에서는 통일교육과 도덕교육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또 대학원에서 이것도 주 전공으로 좀 배웠던 과목이라, 정치사상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스페셜로 수업으로 이제 이 통일교육에 대한 세계로 제가 모셔올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육 변천과정 요것도 통일교육 같은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도해, 이것도 도덕교육의 이해, 추병환 교수님, 자, 춘천교대 선생님 교수로 계시는데, 지금 이 목차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 이 보시면은 그 도덕교육에 관한 기본 이해, 도덕윤리학의 기초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이 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2부에서 덕접근법이 나와요. 덕윤리가. 이거 시험에 제가 놨다고.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주목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책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서고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도덕교육. 이거 예전에 정세구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교육과정에서 뭐 도덕과 교육과정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성격 이걸 써라. 의의를 써라. 패러그래프를 써라. 6줄, 5줄, 7줄. 그렇게 시험에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는데 형태가 좀 바뀌었지만은 제가 제 와이프 얘기를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 자랑이 아니라 임용고시 채점위원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막 3주, 4주씩 갔다 오면은 2주 이상 가서 못 와요. 호텔에 잡혀가지고 핸드폰 다 뺏어가고 그 호텔에서 쇠사슬로 잠궈놓고 막 그러는데 밤에 뭐 사과 준다 그러나? 근데 이거를 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시험지 채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임용고시 시험지 어떻게 채점한다 그랬어요? 이거 내 시험지를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면은 내가 교육청에 이거 가가지고 그 신청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든 뭐 해가지고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인천교육청이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제 시간 딱 약속 정해서 가시면은 제 후배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캐비닛에서 장학사님이 이렇게 딱 꺼내준답니다. 딱 꺼내주는데 자기 시험지 원본을 주는데 깨끗하대요. 하얀색이야. 하얀색. 왜 그러냐면은 채점을 그 복사지를 갖고 3명이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3인이 딱 독립적으로 채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는 3분의 1로 나눠버리면은 우리 시험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0.33333333 0.66666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결론이. 그래서 근데 시험지를 내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서 봐도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시 내가 뭐 찍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뭐 거기에 채점에 돼 있는, 원래 채점을 이렇게 색연필 빨간색 같은 걸 이렇게 하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봐도 모른대요. 봐도. 근데 제 아내 얘기로는 갔다 오면은 물어봅니다. 어땠어? 이번에는 천천히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드릴 거고 전부터도 드려왔지만 진짜 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자기도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답이랑 똑같이 쓴다.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덕교육의 이해 추병환 선생님 이 책에서 공동체주의적 도덕교육, 그다음 배려윤리, 인격교육 나오고 구성주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주의는 계속 나오는데 협동학습, 역할채택, 이 수업 모형 이런 교사학습 방법론적인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봉사활동도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 외웠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도 통일교육이 좀 나옵니다. 도덕교육의 이해. 이거를 수험생분들이 조금 늦게 그러니까 1월 제가 작년에 선생님 제 거 들으셨어요?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임용고시 시험을 지금 만약에 내가 재학 중이면은, 그죠? 재학 중이면은 그냥 쫙 3학년 말에 4학년 올라갈 때 알아서 선배가 했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12월에서 1월에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은 필수 교재를 사놔야 돼요. 예.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새 책 사는 거예요. 깔끔하게. 근데 이제 여건상 뭐 좀 품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다사기에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배들 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물려받거나, 근데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좀 개정이 되기도 하고 좀 아주 드물게, 거의 그럴 일 없지만 뭐 오타본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는 있는 경우도 좀 가끔 있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용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때 내용하고 지금하고도 좀 달라요. 뭐 표지 색깔부터 달라져요. 이거 우리 때는 초록 연두색이었어요. 연두색. 그 다음에 정창우 선생님의 그 도덕교육의 이론과 쟁점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거 전부 다 저도 다 새로 산 겁니다. 하나는 예전에 제가 쓰던 게 있었어요. 뭐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이거는 제가 정창우 선생님 거는 1급정교사 연수 때 샀나? 지금 여기 뭐 가보게요 이런 거는, 이거는 좀 그게 보시지 않아도 되고, 여기 뭐 뇌과학 같은 경우, 이거 학부 시간에 뭐 뇌 기반 뭐 수업, 도덕 수업 이런 거 있는 학교도 있던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나바에츠 도덕 발달 이론, 그다음에 뭐 사회정서학도 있고 긍정심리학도 있는데, 나바에츠 도덕 이론을 좀 많이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여기서도 통일교육 이론이 조금 나온다. 그리고 유병렬 선생님 말씀 나왔고, 기타 여기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사학습의 또 평가,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학교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인천교대 김혜진 교수 모르시는 분이시지만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학생들이 지금 쓰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학부생들이 배우겠죠. 대학원생들이 배우진 않고. 근데 도덕과 왜 필요한가, 도덕과 교육과정 이해 도덕과 교사론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보다는 여기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배울 건데, 콜보그 딜레마 토론 모형. 하인츠의 그 이야기 아시죠, 선생님? 하인츠. 네.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수험생이시라. 제가 더 부끄러워요. 웃으시니까 더 부끄러워. 자, 그 다음에 역할놀이, 내러티브 이런 거, 이거는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그 다음에 저희 때도 났어요. 내러티브는. 그 다음에 가치 분석보다는 이제 가치 명료화 요 부분. 저희 때 좀 가치교육론이라고 그 학부 모교에 난공다, 지금도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분 책들이 그 가치교육론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이 부분, 그다음에 뭐 수업 분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여튼 레스트 나바에즈 계속 나와요. 여기 정창호 교수님 튜리엘은 여기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도덕과 육시 논쟁 수업 개발 이런 거는 제가 수업 모형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수험생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현직 교사를 14년을 했고, 학부 모교 사범대만으로 구성된 학교를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교과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수님들을 은사님으로 모셨다는 거,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현장 경험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수업 모형과 관계된 거나 평가와 관계된, 평가는 요새 최근에 거의 안 났죠. 한 8년간 안 났다고 보는데, 그래도 날지 몰라요. 이런 시험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교재로 설명해 드리거나,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걸 볼 때,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하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과 관계없는 거는 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런 교수님들, 지금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최소한 1, 2년이나 잠깐씩은 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도 해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안 하고 처음부터 교사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학교 현장에 14년간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지금 몇 년째 배우는 거니까 계속 제가 이 이론들을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방법으로, 그런 접근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접근해 가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감, 현실감 있고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좀 조목조목 좀 그물망 쫙 던지듯이 해가지고 좀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과 교재 연구 방법. 멀티미디어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저 때 되게 좀 유명했어요. 근데 저 때 최근에는 좀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교육 같은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3전공자였을 거예요. 영어 교사 됐잖아요. 이거 엄청 이거 배우느라고 뭐 내가 컴퓨터를 배우는 건지 영어를 배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고, 블라지로는 이번에 새해 인사로도 김국현 선생님, 교수님께 인사도 드리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블라지의 세계로 제대로 확실히 안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 발달의 이론과 적용이라는데 정창우 교수님께서 또 옮기셨는데, 프로이트, 피아제, 콜보거, 레스트, 배려윤리, 나바에츠, 하이트, 슈웨더도 있죠. 튜리엘이 또 나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학자들, 아시겠죠? 이런 이름이 반복되는 학자들. 전국에 윤리교육과가 16개인가 16개? 이렇게 대략 있는데, 웬만한 수험생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름은 들어보기는 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학부 때도 한번 했는데 뭐 몇 페이지로 이렇게 안 배웠다든지 그냥 지나갔다든지, 학교에서 학부생 때 수업을 선생님 여기 모르는 학생분들 있죠, 솔직히. 그렇죠, 있잖아.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뭐 조별 과제로 해가지고 그 주차 뭐 4월 달에 배웠다 이랬는데 그냥 넘어갔다든지 내가 맞지 않은 분야다 이래서 오 하고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교과교육은 뭐 사범대 출신으로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뭐 힘든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것만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더 있어. 유덕한 시민으로서의 뭐 인성교육 이런 게 있는데, 김국현 선생님도 혼났어요. 야, 뭐 그런 것까지 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뭐 이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도덕교육이 6가지 모형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이 좀 나면은 우리 수험생 분들께 가급적이면은 좀 빠뜨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좀 하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의 책 소개, 마지막 필수 교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도덕 철학의 기초 부분 있죠. 제가 저기 선생님 선생님은 교과교육학, 좀 부끄러워서 끄덕끄덕 의심하시는데 교과교육학만 지금 처음 듣잖아요. 항상 저희 근데 이거를 항상 제가 표로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몇 년도에 뭐 나왔다 이거 항상. 그리고 도덕 철학의 기초,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보다가 제가 후배한테 공부하라고 준 거죠. 양도 준 건데 선물로 줬는데, 다시 제가 이거를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방문각 선생님 임원 선생님들 회장님께 제가 붙잡혀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책을 다시 보려는데 또 안 보이길래, 물론 교보에도 있긴 했는데 한 권인가 있긴 했는데, 저기 서울 책 보고 저기 있어요. 서울 책 보고라고, 서울 사시는 분들. 근데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책을 굉장히 싸게 팝니다. 뭐 3,000원, 5,000원. 아주 운 좋게 제가 샀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이 또 의외로 수험생들의 은근 제2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레이체스라고 하면 알아요, 보통.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은 뭐 심리적 이기주의, 윤리적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칸트, 인간 존중,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너무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죄수의 딜레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기 이 책이 레이첼즈가 왜 여기 또 중요하냐면은 덕윤리가 나와요. 덕윤리. 그리고 여성주의, 돌봄의 윤리 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또 빠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같이 수험 생활을 해봤고
오랜 기간 동안 교사 생활을 해서 많이 염두를 쓰고 교과서도 예전에 썼었고 교육과정에도 개발에 참여했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좀 쓸데없는 얘기는 뭐 없겠죠. 없는데 우리 교과 교육학을 하면서 여기 다룰 내용 중에 쓸데없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좀 불필요한 내용은 좀 많이 좀 거르고 가장 현실감 있고 시험에 좀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제가 학부생활 대학까지 다니면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갑자기 오면은 막 심장이 막 퍽 하고 답답해. 갑자기 선생님 큐리에 블라지 갑자기 배우면은 막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거 봐요. 좀 끄덕끄덕 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가장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미 시험 경험이 한 번 정도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친숙감이 가도록 해서 제가 잘 접근하도록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